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팽민정입니다. 오늘 영상 두 개가 올라가고요. 이번 2편에서는 비트코인 차트 분석만 하도록 할게요. 다른 거 다 제외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와는 조금 다르실 겁니다. 차트가 4개가 있을 거고, 먼저 왼쪽 위에부터 1시간 봉, 그 다음에 4시간 봉, 일봉, 주봉, 가장 많이 보는 차트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순서상 뭐 1시간 봉부터 보시면서 이렇게 키워 나가는 것도 맞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줄여 나가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가 주봉이 됩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주봉으로서 볼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갈 것이다 아니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스토캐스틱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기에 대해서 언제 반등이 적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캐스틱을 확인을 하면은 하단을 밟고 뭐 과매도가 되었던 하단을 밟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단순히 올라갈 때도 또 내려갈 때도 뭐 더블탑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더블 바텀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하단을 밟고 있죠. 그죠? 이건 정확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단을 밟고 올라가는 장에 있어서 우리는 이 포인트에 있고 이게 언제쯤 발생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주봉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5월 중순이 됩니다. 5월 중순은 그러면은 5월 3일 이후 FOMC 이후에 상승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주봉상 우리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조금 상승을 한 다음에 FOMC에서 떨어진다면은 가장 좋은 더블 바텀이 형성된다쯤 그냥 체크만 해두시면 되고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라갈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주봉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가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가격에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상승하락은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될까요? 시간을 쪼개야 되겠죠. 주봉을 일봉으로 쪼개고 일봉을 4시간 봉으로 쪼개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5월 중순이었지만 일봉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일봉의 그림하고 주봉의 그림은 이 차트에서 이런 식의 그림이 펼쳐질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하게 쪼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봉의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토캐스틱에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뭐 골든 크로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선행하는 지표 밑으로 후행하는 지표가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고 그와 반대가 되면은 데드 크로스가 펼쳐집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골든 크로스가 두 번 일어나고 그러니까 선행 지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후행 지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거를 보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의 선으로 이어 놓으면은 이 부분이 더블 바텀이 됩니다. 이 더블 바텀이 표시된 이후로부터는 정말 추세 전환에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간상으로 한 달 만에 발생을 하고 또 한 달 지나서 이제 기회상으로 보면은 한 2달에 한 번씩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포인트에서는 대부분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봉으로 나오는 이 하락, 이 저점은 상승 기회에 있어서 약간 메리트가 없지만 쌍봉으로 봤을 때 하단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 가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했던 3월 중순부터 4월의 장은 더블 바텀에 나온 직후로부터 나온 상승세였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더블 바텀이 언제 나오느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한 번 나왔고 이제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이제 다시 크게 그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어놨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자, 여러분 기간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는 4월 말이거나 아니면은 5월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상승의 기회로 봤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하락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하락이 나왔었던 포인트에서 더블탑 그냥 거꾸로 매달아 놨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통하는 게 아니라 외복으로 표현이 됐을 때는 그 해석도 약간은 좀 힘들 수도 있고 뭐 이것을 뭐 외봉으로 이런 식으로 밟고 하락이 나왔다. 근데 상승인데 한번 속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블 탑이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방금 봤듯이 더블 바텀이 형성된다면은 그 포인트에 손절을 걸던지 간에 한 번쯤은 진입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포인트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시간이 되는 것은 5월 약간 초 아니면은 뭐 정말 빠르게는 4월 말, 이 더블 바텀이 형성되기 전에 이때부터 상승세가 나오는 구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고 4시간 봉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4시간 봉을 사실 참 좋아해요. 왜냐면은 일봉상 관점으로 관점이 형성되는 것은 한 달 만에 이렇게 형성이 됐죠. 좀 길게 보면 2달이기도 하고요. 주봉은 어떻겠어요? 주봉은 월 단위겠죠. 그러면은 이 구간을 참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봐도 이거는 참는다면은 뭐 반년을 참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 매매해도 적다라는 말을 듣는데, 그리고 2달에 한 번을 매매를 해도 좀 약간 답답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4시간 봉으로 봐야죠. 좀 쪼개서. 자, 4시간 봉으로 보면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으로 봤을 때 한 달이 걸린다. 그럼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1-2주 정도로 축약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매매를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가장 부합했던 지역이 3월 14일, 여기도 3월 14일, 13, 14일이죠.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4시간 봉하고 일봉의 관점이 같아지게 되면은 사실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봤었던 이 대하락 시기에서도 더블 바텀을 찍고 내려온 것도 확인을 해보면은 이 관점상 일치했을 때 이 확률이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관점이 형성이 됐고,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더블 바텀이 나올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4월 말경에 일봉으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관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 관점이 일치가 되려면은 여기서 나오는 저점이 이 저점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그 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좋은 기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목해 볼 부분은 4월 말도 봐야 되고, 또는 우리가 좀 더 참는다면은 5월 초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4시간 봉, 이게 일봉이니까 어느 걸 따라야 되냐? 저는 이 포인트부터 접근을 해도 좋은데, 여기에 중간에 FOMC 일정이 잡혀져 있죠.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하게 보려면은 5월 초에 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말을 할게요. 네, 그러면 기간에 대해서만 말을 했어요. 그럼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야, 너 그냥 기간만 설정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를 어떻게 잡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1시간 봉으로 가격을 볼게요. 자,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과거 사례를 든 게 제일 좋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던 장인데, 여러분들 3월 중순부터 상승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 포인트부터 보시면 안 돼요. 상승이 언제 임박했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이 내려갈 때 하단 차트는 보조지표 RSI고요. RSI가 리버싱 되는 지역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가면 이게 나오니까 지금 그냥 하단을 봐보세요. 가격은 내려가는데 RSI 지표가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리버싱이 되죠. 그러면은 상승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조금 지나고 상승이 계속 시작이 되죠. 그죠? 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2주 정도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알트장도 미친 듯이 폭발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리버싱 되는 지역을 찾으면은 확률상 우리는 좀 좋은 그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승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가는데 RSI 지표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가격은 내려가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꺾이는데 RSI를 잠시 그려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관점상으로 그 시기가 부합하다면은 여러분들 매수 잡으셔서 매매해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상승 포인트에 있어서 타점을 잡는 팁 하나만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예제를 드렸던 게 이 포인트죠. 가격은 내려가는데 RSI가 리버싱 되고 폭발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 과거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 리버싱이 되잖아요. 그죠? 가격은 내려가는데, 네, 여기만 봐주세요. 여기 보지 마시고 가격은 내려가는데 리버싱이 되니까 이제 상승이 임박했다. 여기서 잡아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점을 갱신을 하죠. 이때 어떻겠어요? 한 2-3시간 또는 3-4시간 정도 이때 내 관점이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 가정을 해야 돼요. 여기가 좀 작으니까 좀 큰 데에다 그어 드릴게요. 자, 그 조건이 되는 것은 우리가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RSI라고 적을게요. R이라고 적고
RSI상 나는 봤을 때 리버싱 되는 거 보고, 네,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고 리버싱 되는 걸 보고 나는 이 지점에서 잡았으면은 손절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관점이 생겨요. 정말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나는 좀 러프하게 잡아서 그냥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이거 약간 정반대로 보수의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먼저 두 번째 공격적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이 지표가 뜬 날로부터 레버리지 많이 높지 않다면은 그냥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매물대에 그 손절가를 거시는 게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락을 하면은 추세선이 어떻게 그어지죠? 이런 식으로 흐르면은 저항선 여기에 걸쳐지죠.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깨고 나서 그 다음에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깨면서 타점 롱을 잡는다. 그러니까 현물 시장으로는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더 심화를 한다면은 이 깨는 포인트에 있어서도 어디서 진입을 할지, 되돌려 놓는 포인트에서 진입을 할지, 깨는 포인트에서 진입을 할지 그런 심화 포인트가 나뉘게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손익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 그 접근하는 그런 요령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부터 여러분들 챙겨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1시간봉, 4시간봉, 일봉, 주봉을 봤어요. 그러면은 1시간봉에서만 통하냐? 아니죠. 차트 여러 개 있죠. 뭐 1분봉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스캘핑을 추구를 하는 거라면 스캘핑상,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1시간봉에서 바꿨던 것처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시간 구도를 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시간봉, 4시간봉, 일봉, 주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1시간봉으로 체크를 해드린 거고요. 제가 굳이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해서 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 관점만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